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상담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차별화와 특성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차별화는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타스의 연필이 있다면 그 힘 굵기에 따라 굵을수록 좋은 연필, 얇을수록 질이 떨어지는 연필 등으로 서열을 나눈 거죠. 하지만 특성화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사전적으로는 지역이나 단체의 영역을 특정한 분야나 지위로 한정시켜 육성하여 그 분야에서 뛰어난 상태로 만든다. 혹은 사람이 무엇을 특정한 성격으로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게,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만든다는 뜻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성적 등 하나의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특성화란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수십, 수천, 수만 가지의 특성과 적성과 재능을 키워 각각의 아이들이 자기 안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498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꼭 수학, 영어 성적이 아니더라도 만화, 요리, 연기 등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정진영 서울방송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는 참 신기한 게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진로를 중학교 때 정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밖에 모르니까 나는 저는 솔직히 뭐 철학자들이 좀 넌 알아 막 이러겠지만 난 내 인생밖에 모르니까 전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30년 전 일이. 전 진짜 중학교 때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중학교 동창들밖에 생각 안 나고 내가 중학교 때 과연 꿈이 있었 환경 때문일 수도 있었는데 전 정말 대단한 게 중학교 친구들이 꿈을 정한다라는 게 신기해요. 네. 정말 그 꿈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받으셨을 때 1학년 때도 이제 아이들 보면 정말 그 꿈이 확실한가요? 그게 저도 이제 저 역시 저의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네, 정말 옛날이지만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11월이 되면 입시가 있어요. 아이들을 뽑는 입시가 있는데 이제 그때 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짧게 면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학교 설명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중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공교과 교사니까 상담을 하러 오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정말 너무나 굉장히 전문적으로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관심이 높고 굉장히 또 나름대로는 정보 수집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분이 하고 싶은데 이제 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학할 학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드물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 와서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그 중학교에 이렇게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많은 아이들이 좀 구체적으로 자기 꿈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정말? 네, 이게 와서 컨벤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중학생들이. 난 모르겠는데. 물론 중학교 1학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꿈을 빨리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저 입학할 때 이제 학부모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뵙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꿈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좀 부담이나 걱정 같은 거 없으실지.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제 제 아이가 한 13, 14에서 4세 때 아빠 나 A라는 걸 하고 싶어라고 하면 왜
B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벌써 정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님들 걱정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예, 굉장히 그 예리한 질문을 예.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 아이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해도 네네. 저도 당장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엄마랑 굉장히 싸우고 우리 학교에 왔어요라고 우와. 얘기를 해요. 우와. 근데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의 진로를 잘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 계열 관련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사실 전혀 다른 진로를 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다행이네. 예, 근데 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 학교 온 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사실 제가 진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3학년 아이들 중에서는 예,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학생들이 나 언제 어른 되니 이런 이게 왜 얘기 그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네네네. 이게 뭔가 미리 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고 그 직업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자는 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그 아이들이 미리 직업을 체험해보고 여기에 맞으면 더 좋지만 안 맞는 경우에는 미리 그거를 자기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어. 지켜보면서도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해보면 후회 남으니 네. 어린 시절에 하자. 네. 와 그걸 10대에 정한다고요? 대단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 뭘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난 그게 잘 안 돼. 지금도 안 되는데 왜 하자 그러면 겁부터 나는지 참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10대들. 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또 저희가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질문을 선생님께밖에 못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점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먼저 해본다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그 부분의 분야에 또 바로 다이렉트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고등학생으로서 10대로서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거기 간다면. 예, 사실 10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도 주체되지 않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긍정적으로 발산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방송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방과 후 활동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그렇죠. 있고 실제로 이제 전공 교과 수업에서 네. 영화를 촬영하거나 뭐 UCC나 광고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공모전에 대해서 또 막 상도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대학 생활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대학 특히 갈 때도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학 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10대를 보낸다고는 자부할 수 있어요. 우와. 예. 야, 고등학생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듣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의 또 네.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자기의 목적과 교실과 나의 뜻이 같다면 네.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명언이 합니다. 나왔습니다. 그- 진짜 명언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이제 일반고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고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편이고 그 시간을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또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명문대 갔다고 해서 좋은 회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고에서도 성적 따라 좋은 회사 가는 건 아닌 거 그런 건 어떤가 좀 궁금했어요. 인생을 배우는가 거기서도 예. 어떤가요? 좀 답변이 곤란하시면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예. 성적대로 좋은 회사를 가는지 특성화고도 좀 내가 꿈을 찾았는데 이렇게 네네. 되는지 예. 그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을 살리지 않고 이제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취업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20살에 취업을 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에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공을 살릴 경우에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장래성도 보고 그 아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인성. 예, 네. 인성은 정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또 인성 얘기가 나오기도 하네요. 그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그러니까 취업 인터뷰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동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가시면 보통 이제 회사 이제 대표님들이나 이제 인사부를 만나게 되는데 10대 친구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나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고요. 일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질문도 하시는데 사실 정말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가상의 상황, 그러니까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시고 이럴 경우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는 질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예, 그런 식의 굉장히 가벼운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답을 가볍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예, 그렇죠. 네. 애들 눈치 못 채고 오락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제 진로 수업을 나갈 때가 있는데 되게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미 그 친구들은 진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진로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는 너네가 이제 곧 사회생활을 하니까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의 1년 뒤 이야기, 뭐 3년 뒤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되게 사회랑 밀접하게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좀 철이 빨리 들 것 같아요. 거의 고등학교 친구들. 성숙하게 그렇게 생활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학교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잘 돼서 와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잘 돼서 오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아이들이 정말 빨리 성숙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철이 들죠. 예, 학교에 있을 때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고 이제 그게 저희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대견한 경우도 많아요.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보면은 예를 들자면 하나만 좀 미담 사례 하나만. 그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가르쳤던 3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모션 그래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펙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다뤘고 개인적으로 밤을 새워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만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 친구였는데 더더군다나 집이 저기 양평이었어요. 아니요, 양주. 하여튼 양평이나 양평.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통학을 하는 친구였는데 매일 왔죠. 예, 학교는 매일 왔어요. 또 학교는 안 빠졌어요. 근데 이 학생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학생도 되게 힘들어하고 저는 담임이 아니었지만 상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취업이 됐어요. 그게 늦은 건가요? 보통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대학생분들은 지금 2년 3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학기 중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이 친구가 취업한 업체에 올해 저희 반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면접을 보러 그 업체를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회인처럼 저를 대하고 저를 되게 반가워해주면서 너무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방진. 미담 사례입니다. 미담 사례. 네, 건방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되게 마음이 약간 뭉클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되게 막 저한테 찡찡대고 정말 힘들다고 막 이랬던 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한테 차를 갖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업계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참, 그런 선배 하나가 또 후배 3명을 먹여 살리는 또 맞아요. 길을 뚫었으니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배출이 되는데 수업이 조금 일반고랑 다른 점이 있나요? 뭐 과목이 조금 다르다거나 방식이 조금 다르다거나
혹은 성적 도출 방식이 조금 다르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그 모든 것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친구들도 그러니까 국영수, 사회과학, 음악미술, 체육을 똑같이 배워요. 그런데 네. 시수가 적고요. 이제 그 일반 교과 시수만큼 전공 교과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전공 예. 교과는 이제 처음에 1학년 때 들어가는 그 전공 교과로 쭉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1학년 때는 일반 교과의 비율이 더 높고요.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전공 교과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적 도출 방식에서의 차이점은 이게 실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행 평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 지필 평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행 평가 하시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친구들 예, 막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학에 있으면 뭐 실습 많이 하는 과제 건축학과나 이런 것처럼 정말 친구들 되게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네. 만들면 되게 늦게까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9시 반까지 불이 잘 꺼지지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략 어디에 많이 취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한 60% 이상이 취업을 하게 되고요. 졸업 전에 예, 졸업 전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졸업 전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요. 대부분 정규직으로 다 정규직이죠. 와. 네. 다정규직. 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 아닌가요? 이제 취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됩니다. 실제로. 네. 예.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좀 어떤 특성이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오면 좀 좋을까요?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나 혹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중학생이 이제 네. 특성화 고등학교를 네. 선택할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학교 그렇죠. 만층이나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네네. 그거를 할 때 학부모님이나 특히 자기 자신이 네. 꼭 알아야 돼. 이거를 했더니 이제 좀 맞는 것 같다. 특성화 고들을 선택할 때 좀 네. 주의해야 될 점 꼭 이거는 유념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교의 경우도 정말 친구 따라 강남 온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봐야지. 그리고 이제 방송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생각에는 그 요즘에 이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 친구들이. 그래서 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흥미가 가는 분야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경험이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아는 아이들 사례가 있는데 그 여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가 그 육아 교육과를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다른 친구가 같이 따라갔대요. 그런데 한 하루 종일 그렇게 체험을 하고 딱 나와 봤더니 자기가 정말 어린이가 너무 좋고 육아교육과를 가고 싶고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은 자기는 이 아이들을 돌볼 자신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환타지가 깨졌구나. 네, 한때 애들은 다 예쁘고 참하고 얌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근데 같이 따라갔던 친구, 별 생각 없었던 친구는 아이들과 놀아보니까 재미있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뭔가 보람이 느꼈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큰 기대는 모든 걸 부실 수 있어요. 네.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생각합니다. 체험을 해보고 직업이나 그런 것을 체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특성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오늘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 통해서 듣고 있는데 제 이제 지론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 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지금 40년을 살아왔는데요. 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그게 일이 됐을 경우에 되게 도망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뭐 읽는 거 좋아하고 뭐 영화를
이제 전직 영화 감독님이셨으니까 전직 이렇게 뭐 이게 한다 그러면 뭐 영화도 그런 거 이렇게 그냥 남의 것을 만들어 놓은 걸 눈으로 넣는 걸 좋아하는 감각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직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직업을 쫓아왔던데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싫어지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해버리니까 다른 데를 못 가더라고요. 또 이런 그러니까 네, 고초가 좋아하는 있는지 거를 몰랐네요. 한다는 그 저는 이제 노홍철 씨 되게 좋아하는데 노홍철 씨가 이제 오전에 라디오를 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맨날 이제 끝에 말미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십시오.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일 하세요. 하고 싶은 일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조금 힘든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근데 특성화고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10대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아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윤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봤더니 아니다라는 걸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전 10대 때 내가 그걸 알았으면 다른 선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10대에 이런 기회가 많아야 돼요. 사실. 맞아요. 네, 사회에서 이게 잘못되면 조금 더 큰 그 그렇죠. 짐과 무게를 짊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그렇죠. 중학생은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인생에 참 큰 도움이 되지만 사회를 빨리 마주하고 경험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도 정말 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어떤 멘토들을 만나는 것보다 큰 수업이지 않을까. 나도 여기를 갔었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정말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다른 곳에 소질과 적성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특성화고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은 해봅니다. 네, 처음과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 저걸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저를 대비하니까 또 그래 빨리 포기하는 것도 다르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방송이 아마 저와 같은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0명만 계신다 그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생각을 넓혀주는데 아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진학 이런 아이에게는 이런 진학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